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말씀드릴 건데 제가 뭐 계속 강조 많이 했잖아요. 뭐 올라갈 거라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은 알겠지만 어제 뭐 사실 뭐 음봉이 달리기는 했지만 밑골이 달고 오늘 또 도지 캔들 형성해주고 있죠. 일단은 뭐 추세는 계속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갈 애들은 갑니다. 결국 이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베타성이 좋아서 가나요? 일단은 뭐 원전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AI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 또 그 원전 내에서도 대장인 두산이 먼저 출발을 해야 그 안에 또 원전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이 있는 기업들이 또 가고 그런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두산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수급을 놓고 보면은 뭐 외국인 기관, 뭐 금투, 뭐 연기금, 뭐 사모, 뭐 전부 다 팔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기회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홀딩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투자적인 포인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380 기가와트시급의 가스터빈 상기 공급이 일단은 완료가 됐고요. 2027년, 2028년에 납품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EPC 변동성 구조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가스터빈과 서비스 정비 비중이 만약에 늘게 되면요. 마진 체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이거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가스터빈이나 혹은 뭐 SMR 이쪽을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 서비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 체력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SMR 같은 경우는 지금 엑스에너지랑 핵심 소재 예약, 계약처럼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결국 이게 후속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인식까지 시간차가 이제는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이것도 주가의 밸류는 계속해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홀딩 꾸준하게 유지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일단은 뭐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저는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지금 주가 분석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펀더멘탈 향후에 어떤 식의 사업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깊게 우리가 좀 들여다보게 되면요. 일단은 사업 파이프라인이 실제 숫자로 전환이 되는 그 검증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뭐 실적이 폭발하는 그런 구간이라기보다는 사업의 파이프라인이 실제 숫자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요약 키워드를 제가 네 가지로 일단 이렇게 나눠놨는데 일단 이거 완료됐죠. 가스터빈 계약. 그래서 2027년에서 8년에 납품이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유지보수, 장기 유지보수 매출이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SMR 핵심 소재 예약이 또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2027년부터 실적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일단은 밸류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여기에 뭐가 붙냐? 실적 성장까지 붙게 된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키워드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자극하는 재료가 이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지금 주목을 하는 것은 대형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계약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AI 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막강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은 해야 되고 설치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 SMR 쪽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스터빈은 SMR 대비해서 뭐죠? 설치 시간이 단축이 되죠. 그러니까 가스터빈 쪽으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한다. 근데 국내 기업 중에서 가스터빈 쪽을 만들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두산이 가장 큰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팩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계약을 놓고 보면요. 지금 이 계약 기간이 2028년 9월까지로 굉장히 길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가지고 단순 EPC 쪽의 수주와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뭡니까? 가스터빈의 사업 구조 안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보면은 이번에 언급이 된 게 380 기가와트시급의 대형 가스터빈
3기라는 거죠. 자, 1기가 2027년에 납품이 되고 2028년에 2기가 납품이 되고 그리고 9월까지 2028년 2기가 공급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스터빈 3기가 자연스럽게 공급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회사의 진짜 무기가 가스터빈 사업 구조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가스터빈 3기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7년에는 1기, 2028년에 2기, 그리고 순차적으로 납품이 되는 일정이고 이 시점에서부터 뭐가 되냐? 매출이 단계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주가 실적으로 넘어오는 경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냐. 쉽게 말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27년 그리고 28년에 납품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정비나 뭐 부품 이런 부분들의 교체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장기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유지보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유지보수를 다른 기업이 하나요? 아니죠. 두산이 한다는 거예요. 유지보수까지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실제로 찍히는 타임라인을 딱 놓고 보면요. 단기보다는 뭐죠? 중기 실적과 이익을 개선을 보는 구조라는 게 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터비는 고난도 설비라 공급자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워낙 고난도 기술이다 보니까. 그래서 납품 이후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정비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게 현재 뭐 두산 말고 없는 거죠. 두산 말고는. 그러니까 납품 이후에도 당연히 정비나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붙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걸 만들고 끝이 아니라 장기적인 캐시 플로우를 두산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를 이미 계약을 완료를 한 거예요. 패키지. 그러니까 이제는 매출이 인식이 되는 시기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꺾이지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막 높다, 고평가다, 뭐다. 지금 막 눌려야 산다. 이러다가 여러분들 타이밍 놓치기 굉장히 좋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원전 쪽 굉장히 강해요. 다들 아시죠? 원전 SMR 수급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근데 진짜 핵심은 먼저 원전 테마 이 한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가스터빈 수출 트랙이 미국향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가스터빈 3기 계약을 완료를 시작으로 해서 2027년, 2028년 납품이 이미 잡혀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납품 이후에 뭐다? 유지보수 전단까지 누가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한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매출 레이어가 두꺼워지는 구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아직도 테마다라고만 놓고 본다면 공부 아직 여러분들 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실적이 나중이라 흔들리는 구간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면은 아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거 지금 팔아야겠다. 이렇게 로테이션이 계속 도는 거예요. 제가 확고하게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 딱 한 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EPC 변동성에서 벗어나 가지고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점이 뭡니까? 앞서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 가스터빈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서비스, 유지보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SMR까지 모든 기술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달라져요? 마진 체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진짜로 체크를 해야 할 것은 뭐냐? 수출, 이 수주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납품 이후에 뭐죠? 유지보수, 즉 서비스 매출이 실제로 언제부터 붙기 시작을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원전 SMR 같은 경우는요, 수급이 강해도 이 시간차 리스크가 분명히 강하거든요. SMR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준비 단계가 굉장히 좀 길잖아요.
준비 단기가 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핵심 소재 예약 계약 같은 경우는 사전 단계가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후속 계약이라든지 매출 인식까지의 시간차가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러니까 이 디테일 자체를 우리가 아예 모르고 두산 에너비티도 마찬가지고 원전을 그냥 딱 놓고 볼 때는요.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디테일을 모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마가 꺼질 때마다 또 마음만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쪽이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또 테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밸류나 그리고 프리미엄이 주가에 언제부터 인식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전략 보고서 안에는요, 테마 요약이 여러분들 아닙니다. 2026년 대응 관점을 먼저 잡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기관과 외국인 세력, AI, 매집 단가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모멘텀과 뭐 근거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차트 근거 분석까지 그래가지고 최소 목표 수익 근거를 내놓고 최종적인 투자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이 안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이 AI 매집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매집 원가를 구조를 추정을 해가지고 누가 어느 구간에서 판을 짰는지를 보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가스터빈 수출, 납품, 정비 매출 레이어, 그리고 EPC 쪽은 서비스 믹스 변화, 뭐 원전은 SMR, 시간차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모멘텀의 디테일한 부분들의 근거 분석까지도 한 번에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다? 투자 시나리오. 그러니까 언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어떤 뉴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트리거가 될지 이런 부분들의 세심한 단계별로 다 잡아드리고 있으면서 주가나 모멘텀 기준의 목표 구간까지 한 장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가가 쭉 위로 올라갈 때 최종 목표가만 딱 제가 적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보면은 올라가다가 이런 구간에서 팔아라 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런 데서 일부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비중 축소를 해야 돼요.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욕심 부려서 완전 고가에서 100%다 그냥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보고서대로 이 안쪽에 나와 있는 대로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일부 확보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잡고 나가야 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테마는 빨리 달리고요. 식을 때도 뭐다? 그만큼 빠르게 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감정으로 여러분들 버티는 게 아니라 구조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 그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안 하면요. 그 타이밍 역시도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794-1584번으로 문자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장 보고서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 안에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시작으로 해서요, 국내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쪽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죠. 즉,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간 없었던 부분들의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납품 일정이 타임라인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 내에 수급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탄소 감축까지 겹치면서 안정적인 기저전원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타임라인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딱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원전과 SMR 쪽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원전 주기기 제작 경험을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스터빈 쪽에 대한 계약 이슈만 나왔지만
이미 원전 주기기 제작 경험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스터빈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원전 주기기부터 SMR 대부분의 원전 관련되어 있는 제작 경험을 다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엑스에너지랑 SMR 핵심 소재 예약 계약을 이번에 뭘 했죠? 체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작 슬롯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까지 해둔 상태라는 거예요. 선정을 해뒀다라는 거예요. 선정. 예약을 완료를 했다. 예약을 완료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행이. 의논을 한 게 아니라 예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직 매출로 바로 찍히는 단계는 물론 아니겠지만 후속 모듈이라든지 주기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보면 포지션이 어떻게 되죠?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시장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위치를 단순 하청에 대한 위치로 보는 게 아니라 주기기와 핵심 기자재를 실제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로 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코리아 일원으로 베트남, 체코 등 해외 원전 사업에 참여를 해온 이력도 있고요. 정책 외교 라인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배경으로도 언제든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포지셔닝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두산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하고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시기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터빈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유지 보수, 서비스 매출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SMR 파이프라인 전환, 아까 엑스에너지랑 예약 부분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 효과를 보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보면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은 테마가 어떻게 보면은 끝이라기보다 사업 구조가 뭐다? 숫자로 이제는 검증받기 직전 구간에 왔다. 너무나도 가깝게 왔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꺾이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주가가 높다, 못 산다, 이렇게만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와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드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